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대설렙니다. 반갑습니다. 가끔씩 공개 수업을 열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도 좋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명리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얄미운 얘기인지 몰라도 저는 왜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 가끔 이런 거 있죠. 답이 있는 문제를 시험을 본다고 쳐봐. 그러면 답을 모르면 어렵죠. 근데 답이 없는 문제를 시험에 나왔어. 사실 그거는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나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근데 너무 생뚱맞은 글을 쓰면 좀 곤란하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그건 틀렸어 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가령 이런 거죠. 시험을 냈는데 서울은 좋은 도시입니까? 나쁜 도시입니까? 이렇게 정답이 있나? 누구한테는 좋은 도시고 누구한테는 나쁜 도시고 그러면 거기다 저는 이렇게 답을 쓸 거예요. 교수님은 서울을 어떻게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다차원적으로 누구한테는 추억의 도시이고 누구한테는 애증의 도시이고 누구한테는 나를 성장시킨 도시이고 각자의 의미는 100명이 전부 다를 겁니다. 좋고 나쁘다가 아닌 거니까. 그러면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당신의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까? 나쁜 사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돼 있을까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문제를 냈다 그러면 출제자가 내가 보기엔 잘못된 거라고 생각돼요. 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까? 나쁜 사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사주라는 말을 운명이라는 말로 치환을 시켜보면 내 운명은 좋은 운명입니까? 나쁜 운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운명은 개딱지 같은 운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닙니다. 저는 제 운명을 사랑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진리일까? 3년 전에는 내 운명을 사랑했는데 5년 전에는 내 운명을 저주했을 수도 있고 10년 전에는 내 운명을 좋다고 생각했는데 20년 전에는 정말 괴로웠을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명리학은 정답이 정해진 학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호신쌤은 지금까지 사주를 지멋대로 봤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까 걱정인데 좀 다른 측면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이 중에 공무원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무원을 되게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그 공무원 시험이 진짜 어렵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물론 어떤 사람은 쉬웠을지 모르겠는데 난 공무원 시험이나 부동산 중개인 시험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저 공무원 시험이나 부동산 중개인 시험 공부 정도를 하신 분이면 다 사주 박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주를 부동산 중개인 공부를 하신다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공무원도 몇 급이냐에 따르지만 9급 공부를 하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일단 사주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다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공부가 부족해. 한 10년쯤 더 해야지 내가 세상 이치를 알 건가. 아니야, 뭐 소리야. 욕 좀 할게. 개소리하고 말도 안 되죠. 사주 공부 6개월만 해도 돼. 문제는 그렇게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한글을 익히면 시를 쓸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같은 건데 뭐 한글을 익히면 시를 쓰나? 사실 그런 거야. 우리가 사주를 배우는 거는 한글을 배우는 거야. 한글. 이제 한글을 배웠으면 그걸로 멋진 시를 써야 돼.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주 공부를 다 하면 나는 도사처럼 미래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제가 조언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념을 다룰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관념을 다루는 도구들에 대한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이 관념을 이때서부터 여러분들은 다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4차원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명리방송을 많이 들으시거나 문화센터에 가서 명리를 공부하시거나 또는 책을 사서 명리를 공부하시거나 특히 제가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신년운세를 제일 늦게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갑진년 신년 운세를 다들 하셨죠. 그 신년 운세를 하는 과정이 바로 관념을 퍼뜨리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관념을 주입하는 겁니다. 관념을 주입해요. 그래서 심리적 내사성이 강한 사람들은 내사가 뭐냐면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내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착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선동당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내사성을 높여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관념 발생기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상대가 만들어낸 타인이 만들어낸 관념을 자신의 의식세계에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관념만 받아들이면 혼선이 없는데 이분 하는 말 다르고 저분 하는 말 다르고 요분 하는 말 다르고 이 선생님 하는 말, 호신쌤 하는 말 다르고 10명이 얘기하면 10명이 좀씩 다 달라. 뭐 그 중에는 한 100명 정도 들으면 100명이 하는 말이 다 달라서 그 안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 근데 알려진 이름난 유명하신 분들의 강의에도 정반대의 논리들이 가득해. 신금일주 올해 죽었다, 뭐 간목일주 올해 너들 큰일 났다, 무슨 일주 반드시 뭘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다 그게 관념 발생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관념을 소비하는 사람들이고 저 같은 명리가들은 관념을 만들어내서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거 게임의 비유를 하자면은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심히 시중에 출시하는 뭐 프로그래머나 게임 기획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시중에 나온 게임을 재밌게 즐기는 게임 소비자가 있는 것처럼 이 명리학이나 종교 철학이나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특히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은요 운세를 조종하는 학문입니다. 운세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이런 행동이 지금 무슨 행동이냐면 마술사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 마술인 줄 알았죠? 실은 내가 뒤에서 다 트릭 쓴 거야. 여러분 마술 보고 박수 쳤죠? 실은 그거 뒤에서 다 특수장치 쓴 거야. 카메라를 앞에만 비췄거든. 니들은 뒤에서 뭐 했는지 모르지. 지금 제가 이러고 지금 명리업계를 꼰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 명리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자신이 지금 관념을 발생시키는 관념 발생기이고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운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에 대해 자기가 맞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념을 내사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접목시켜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내 운명을 조종당한 거예요. 내 핸들을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핸들을 원격 조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관념이 운명을 움직입니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실은 우리의 운명은 관념이 만들어냅니다. 관념은 뭡니까? 생각 덩어리 또는 자동 반복 생각, 굳어져서 풀어지지 않는 나의 생각의 버릇, 생각의 습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관념입니다. 이 관념은 매우 포괄적인 거라서 옛날에는 관념이 잘못된 사람 보고 편견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저 전라도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게 못해. 야, 쟤는 태극기 부대야. 아유, 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싫어. 저 사람 꼰대야, 꼰대. 야, 저 사람은 학교 어디까지밖에 안 나왔어. 뭐 이런 학력 차별. 이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는 세상을 보는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념의 습관.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생각의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생각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죠. 또는 어떤 징크스 같은 거에 평양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미개하고 원시적인 사회일수록 그런 편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현대사회는 그래도 상당히 합리화된 시대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한 30년 되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대인 택시를 하셨는데 그래서 전 지금도 아버지의 추억을 생각하면 어릴 적에 꼭 꼬맹이였던 저를 데리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드라이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가용 없던 시절에 택시기사가 꽤 인기 업종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가끔 해주시는 얘기에 이런 게 있어요. 아침 첫 손님으로 안경 쓴 여자가 타면 재수가 없다. 그거 징크스죠.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편향된 징크스예요. 사람의 근본 심리가 자신에게 자격지심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비하하는 징크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개인이 위로받기도 하는데 자격지심 있는 남자들한테 있어서 안경 쓴 여자가 상징하는 게 똑똑한 여자를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 똑똑한 여자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내 앞에서 잘난 체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남자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모르고 못난 남자가 다 있어. 옛날엔 다들 그랬어. 옛날에 그런 말하는 어르신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 그 시대에 다 그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정말 택시기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아침에 안경 쓴 여자를 첫 손님으로 태우면 그날 술 취한 사람을 만나 고생을 하고 개를 치고 딱지를 끊고 접촉사고가 나고 차가 고장이 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택시기사들의 징크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정말로 아침에 안경 쓴 여자가 택시를 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딱지를 끊은 겁니까? 정말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안경 쓴 여자가 탔기 때문에 그날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안경 쓴 여자가 타면 나는 그날 재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발현된 것입니다. 이게 관념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의 원리라고 해서 사실 명리학하고는 되게 무관한 일인데 그런 걸로 자기계발 서적이라든가 부의 추월 차선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내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확언, 그 다음에 매일 독서 명상, 그 다음에 감사 편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부자가 된다, 이런 등등의 내가 생각과 말을 반복하면은 내가 그렇게 성공한다라고 하는 원리인데 그 원리의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나의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이 저것들이 저 사기쳐서 돈 번 거야. 저 부모 잘 만나서 돈 번 거야. 아, 나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위안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만사의 부정적인 태도. 저것이 돈 벌려고 지금 나한테 친절한 거겠지. 나한테 받을 게 있으니까 달랑방구를 끼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면 그게 나의 생각 습관이 부정성을 만들어내는데 특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우주는 여러 사람과 같이 겹쳐도 있고 혼자도 있고 하겠지만 내 우주는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부정적 관념에 의해 휩싸여서 계속해서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집에 있는 우리 꼬맹이가 자기 방을 매일 어지르면서 맨날 자기 방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죠. 내 방은 이렇게 쓰레기야. 왜 내 방이 쓰레기냐고. 네가 어질렀잖아. 네가 좀 치워. 엄마가 좀 치워.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사람들 중에는요, 남의 쓰레기도 치워주는 좋은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자기 쓰레기를 안 치워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 쓰레기 뱉어내시는 분들 있죠. 내 신세 한탄,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누구한테 대한 부정적인 생각, 내 팔자는 왜 이 모양, 걔가 이랬대 하는 감정 쓰레기를 누구한테 던져 넣으면은 처음엔 잠깐 재밌다가 또는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좀 있으면 나도 쓰레기통에 쌓여가지고 나도 돌아버리겠다. 미치겠다. 저같이 상대와의 동기감흥력이 되게 강한 사람은 감정 쓰레기를 몇 마디 들으면 내가 돌아버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머릿속에 계측기로 현재 감정 쓰레기 70%, 80%, 95%가 되면 바로 대화를 미안, 나 잠깐 나만의 공간에서 감정 해소 좀 해야겠어. 뭐 이런 형태죠.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도사님들이 다들 야, 다 네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중복되는 생각과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조금씩 서로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같은 남자를 봐도 누구한테 마음에 들고 누군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식으로 자 서로 세상을 공유하고 있지만 세상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은 어디 계시냐면 정신병원에 가 계십니다. 나는 저걸 토끼로 보고 있는데 이걸 몬스터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한테 꽃다발 주는 사람을 나는 고마운 사람으로 보는데 나를 암살하려는 CIA 요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게 증세가 심하면 우리랑 코드가 다른 거죠. 우리랑 너무 다른 우주를 만들어버리면은 서서히 변화됐겠죠. 그분은 자신의 우주가 서서히 변화되겠죠. 물론 정신병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분은 정신병원 가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 스스로 관념을 만들고 그 관념이 만들어낸 현실에서 춤추며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운명을 선택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종속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무관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라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를 찾는 거지 배부르면은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먹을 거를 찾게 만든 겁니다. 이직을 해야 되는 어떤 환경적 사정이 생기면 뭐 몸이 아프다든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러면 나는 이직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난 이 회사가 너무 좋았고 이직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새로운 본부장이 나를 달달 볶으면 갑자기 그날로 이직 생각이 막 나게 되는데 그게 자유의지입니까? 환경이 날 조종하는 거지? 사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중국집 가서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긴 해.
자, 근데 그 환경은 그럼 누가 만드는 거냐 하면, 아유, 그걸 내가 어찌합니까? 신이 만든 거겠죠. 아유, 내가 환경을 만들다니요. 환경은 존재하는 거고 나는 그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 이렇게 겸손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은 오랜 기간 축적된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사주 얘기를 하면서 왜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냈냐고 하냐면은, 이 사주 명리학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재조종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념 재설정 학문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고요. 관념 재설정을 통해서 미래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미래를 유도한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낸 겁니다. 새로운 미래를 유도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한 개가 아니에요. 한 개여야 맞추지. 한 개가 아닌데 어떻게 맞춰? 그럼 여러 개야. 여러 개 중에 어느 게 올지를 몰라. 물론 그것도 맞추는 개념이긴 한데 내가 어떤 생각의 파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개의 미래 중에 가장 강하게 끌어당기는 파장이 나한테 옵니다. 뭐 짧게는 당장 내일의 운명도 그렇고 한 달 후의 운명도 그렇고 10년 후의 운명도 그렇고 오랜 기간의 에너지가 축적돼서 오는 미래도 있고 그냥 오늘 단순하게 신경질 낸 것 때문에 오늘 저녁에 지나가던 돌멩이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갑진년이라고 하는 관념에 대해서 재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갑진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호신쌤이 소설을 쓰면서 허무맹랑한 갑진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엄격하게 명리학적 규칙과 명리학적 보편 타단성을 따라서 물론 명리학을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명리학의 규칙성과 법칙성을 심층적으로 해석해서 신에 대한 인식을 오늘 저하고 함께 바꾸셔야 돼요. 긍정적인 분은 상관없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 운명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거를 답답해서 좀 내 뜻대로 운명을 만들어 보거나 미래를 알아서 대비를 해보고자 사주를 배우는 거죠. 그게 사실 환경을 내가 조종해 보겠다라는 뜻인데 6살짜리 꼬마가 나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엄마의 습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엄마를 조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게 하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차려주게 하고 원하는 유치원을 가게 하며 내 방을 매일 3번씩 치우게 하고 내가 원하는 맛있는 거를 간식거리를 매일 사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목욕을 안 시키게 하는 식으로 엄마의 습성을 알아서 내가 엄마를 조종하여 왜 엄마가 다 환경을 만들어내? 6살짜리가 자기가 하는 게 뭐 있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 먹고, 엄마가 사준 사교품 쓰고, 엄마가 보내준 유치원 보내고, 엄마가 챙겨준 집에서 엄마가 빨아준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거잖아, 사실. 우리는 다 6살짜리 꼬마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편을 골랐어요? 왜 하필 그 순간에 내 앞에 그 남자가 나타났는데 왜 감정이 그 남자한테 호감이 생겼냐고. 그게 진짜 자유의지인 것 같아요? 조종당한 거야, 다. 일단 내 앞에 나타난 남자 내에서 고른 거지. 여러분이 내 앞에 나타난 남자가 아니라 누구누구 나와라 이런 거 아니잖아. 자, 6살짜리 꼬마가 엄마를 조종하여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나의 에고가 운명의 법칙을 이해하여 내 운명을 바꾸겠다라는 심리예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대부분 엄마이실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6살짜리가 날 조종한다고요? 나는 이미 6살 시절을 다 거쳐봤기 때문에 우리 꼬맹이가 뭔 생각하는지 난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얘가 떼쓰고 있는 게 지금 장난감 사달라는 건지 다 알고 있고 밥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은 아이는 이빨이 다 썩을 거고 유치원을 안 갈 거고 방은 개판이 될 거며 엄마한테 의존만 할 거고 계속 떼쟁이로 남을 수도 있으니 아이가 들어달라는 것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겠지만 이거는 들어줄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이가 울더라도 아이를 목욕을 시킬 거고 아이한테 밥을 먹일 겁니다. 초콜릿을 그리고 뺏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이 운을 바꾸겠다는 거는 6살짜리 꼬마가 40대 엄마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6살짜리 꼬마가 정말로 좀 고등한 7살짜리 꼬마한테 엄마의 습성에 대해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엄마를 조종할 수 있는가를 다 듣고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꼬맹이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 꼬맹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뭔가 깨달음을 얻으려는 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막 도통해가지고 미래를 예언하고 누구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복권을 당첨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그 깨달은 분들이 진짜 깨닫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그걸 왜 조종해야 돼? 이런 느낌이죠. 가끔 저한테 신생아 태기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는 신생아 태기도 우리 명리업계의 주요 수입원이죠. 사실 그냥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합니다. 이제 다른 신생아 태기를 하시는 명리 선생님들을 존중합니다. 뭐 저도 돈 떨어지면 할지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제가 이건 안 해야지 하는 거니까. 신생아 태기는요, 아이의 운명을 우리 인간의 의도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죠. 운명 프로그램은 인간이 잘 짜요? 신이 잘 짜요? 초등생이 차 운전을 잘할까? 저 아빠가 운전을 잘할까? 내 친구 유치원생이 운전을 잘할까? 우리 아빠가 운전을 잘할까? 그러면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내 친구한테 운전해달라고 해야 돼? 우리 아빠한테 운전해달라고 해야 돼? 그렇죠? 우리 아이의 운명을 내 친구한테 만들어달라고 할래요? 신한테 만들어달라고 할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태어난 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그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때 안 오셔가지고 오시에 태어났으면 했는데 미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그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때 태어나야 될 상황이 있었구나. 물론 신년 태기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생 태기를 받으셔서 그 날짜에 태어나는 분이 보통 10명에 한 3명 정도고 10명에 7명 정도는 그 날짜에 못 태어나요. 일주일 전에 배 아픈데 뭐 일주일 참을 거야? 언제 배 아플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범주 내에서 뭐 날짜를 한 서너 개 잡기는 하겠지만 예전에 한 번 제 친인척 중에서 지금 병원 갔는데 저 사시에 낳는 게 나아요? 오시에 낳는 게 나아요? 딱 그거 물어보길래 그래 오시보다는 사시가 낫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 오시면은 상관경관 두 더블이고 사시면 그래도 상관정관합 식신정관 붙길래 상관경관 이연타보다는 그래도 여자인데 식신정관합이 낫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상관경관이면 이거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겠구나. 그랬던 케이스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는 운의 습성을 이해를 하고 그 운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가급적이면 그 운의 흐름에 따라가세요. 그 운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신은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를 연맥이려고 일부러 나쁜 운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를 연맥이지 않아요. 뭐 내 사주에 이상한 글자가 들어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겁재가 나쁜 놈인 것 같아. 왜 신은 나한테 이딴 글자를 줬을까? 내 사주 왜 이 모양일까? 신이 한가한 사람이야. 나를 찝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게? 꼭 내 귀에 도청기 달렸다. CIA가 나를 감시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우주는 정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사주 명리학에서 나오는 모든 글자들과 기운은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지. 십성 역시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지. 누구 연맥이려고 시간이 한가해서 얘를 전생에 죄 져서 이번에 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에너지 낭비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글자예요. 한마디로 내 사주에 좋은 글자, 나쁜 글자 찾지 말고 나한테 들어오는 운이 좋은 운, 나쁜 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의미의 운인가라고 해야지 좋은 운, 나쁜 운이라고 분류를 하면은 내가 그 꽃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꽃은 무엇이 되어 나한테 다가왔다. 그 시 있죠? 그 시. 내가 무엇라고 지정을 한 순간 그 무엇은 내가 지정한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왔다. 명리가 그거예요. 갑진년을 내가 무엇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진년은 바로 그것이 되어 나한테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 배워서 아까 말했죠. 내가 보기엔 6개월만 열심히 배워도 1년 정도만 배워도 일단 기본적인 구성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3년, 4년, 5년, 10년, 20년을 공부를 해서 모르겠어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미래를 맞추는 때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미래를 창조하거나 미래를 유도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듭니다. 짓던 다리 노선 바꾸는 것보다 그냥 그 옆에 다리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철거비도 안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를 통해서 운명을 좌우하는 관념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사주의 원리와 이론에 합당하게 부합하는 선에서 그 사주를 어떻게 규정 짓느냐는 건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그렇게 규정 짓는 순간 그 운은 나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제일 피해야 되냐면은 죄부정적인 관념 지어대는 사람. 그게 일명 쓰레기 발생기예요. 쓰레기 운명 발생기. 네 사주 배렸어. 넌 이혼에 뒤질 거야. 넌 3년 후에 교통사고야. 차 조심해. 그게 차 조심이 돼요? 버스 안 탈 거야? 3년 후에 차 조심이 되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교통사고 일어날 확률을 대폭 높여요.
대폭 높여. 주의하라고 걱정 어린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너 3년 후에 교통사고 나라고 악담한 거야.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동화에 보면은 나쁜 소리 하기로 유명한 마녀를 공주 생일날 초대를 안 했더니 그 사람이 탁 찾아와가지고는 그 돌쟁이한테 마녀가 와서, 사실 그 마녀가 사주쟁이야, 사주쟁이. 그 사주쟁이가 와가지고 제가 이 돌쟁이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20살 때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을 것이며 가족은 망하고 왕국은 가시덤불에 뒤덮일 것이며 키 몇 센치에 어떤 얼굴을 가진 왕자가 나타나서 기스를 해줄 때까지 평생 잠이 들 것이다 라고 사주를 본 거야. 그거 감사합니다 하고 복채를 줘야 돼? 아니면 좁혀야 돼? 고문을 해가지고 야, 빨리 밟고 다시 얘기해. 다시 풀어봐. 20살에 잠이 든다고 주리를 틀어야 돼. 주리를 틀. 그리고 또 하나. 그걸 또 고지고대로 듣는 부모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다 바보 병신들이야 다. 그러니까 진리가 세상을 자유케 하는데 무식하니까 그 저주에 걸려버린 거야. 여러분들도 사주 볼 때 셀프 저주 걸지 마시고 남이 건 저주에 휩싸이지 마세요. 그 마녀만 잘못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먹히니까 그런 마녀가 생기지. 그러니까 내 운명에 셀프 저주 내리지 마시고 남의 운명에 셀프 저주 내리지 마시고 올해 운세에 긍정적인 면은 받아들이시고 나 그 관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죠? 뭐 너는 결혼을 3번 할 것이고 40대 중반에 죽을 고비를 넘길 것이다 라고 중학생 때 강원 선생님한테 아버지 친구가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강원 선생님이 그 얘기를 자주 해. 근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거든. 그래가지고 강원 선생님이 원래 문화학자였는데 음악 평론가셨는데 명리가로 새 인생을 사시게 된 건데 이게 뭐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 아버지 친구 참 무식하다. 강원 선생님이 재성이 3개여가지고 뭐 초보자들이 남자 사주에 재성 3개면 결혼 3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요즘은 그냥 3번 연애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연애라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뽀뽀하면 결혼이야. 당신 무조건 책임져야 돼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여자가 3이면 3번 결혼한다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거를 받아들인 거야. 내 마음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 친구가 왔는데 사주를 공부하신 분인데 나 결혼 3번 하고 나 죽을 고비 넘긴다. 근데 그분이 술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결혼 3번 하고 40대에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결혼 3번 한다고. 그래, 결혼 3번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결혼 10번 한 사람이 아마 큰 소리를 칠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넌 한 번밖에 못 해봤냐? 나는 10명이랑 만나봤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아무튼 근데 거기다 대고 재성이 3개면 넌 3번 부자 된다라고 좀 얘기해주면 안 돼? 너 3번 부자 된다. 너는 큰 사업 3번 일으켜본다. 아니 그분은 음악평론가도 하시고 또 무슨 사업도 하시고 지금은 명의사업으로 철공소에서 잘 나가시잖아. 뭐 철공소는 사업 아니야? 그러면 3번 사업해서 특히 3번째 사업에서 큰 부자 된다. 그분 시주에 재성이 가득하니까 간여지동이니까 3번 해봤더니 3번째 사업에서 대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보기에는 강원 선생님은 결혼을 1번이나 2번이나 안 할 수도 있었어. 넌 3번 할 거다라는 말이. 내가 볼 때도 최소한 30%는 영향을 미쳐. 30%는. 40대에 죽을 고비 넘긴다도 그것도 그냥 링겔 맞고 끝날 거를 갖다가 그 얘기 듣고 죽을 고비 넘긴 거야 정말. 자, 관념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의 습관, 생각의 버릇.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계속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정성을 계속해서 재반복하여 내 환경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내고 더더욱 나는 역시 재수가 없는 년이고 역시 운이라고 나를 좋아할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현실이 서서히 바뀝니다. 물론 10년 동안 똑같은 생각을 했으면 일단 그 생각이 지나가야 그 다음 내가 하는 생각들이 오긴 하겠죠. 자, 오늘 경금신금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또 큰일 나니까. 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 공부하시고 기본적인 지식 정보적인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사주를 내가 활용하여 나의 인생을 재설계하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재설계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사주 명리학의 이론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벌어집니다. 맞춘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운명에 믿고 상대의 운명에 대해서 믿고 그 다음에 그거 여러 번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나의 우주를 길들여서 내가 하는 말은 다 그대로 맞더라 하는 형태로 내 우주가 점차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 자, 갑진년에 대해서 제가 관념 설정을 해드릴 건데 가급적이면 나쁜 관념은 안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힘들게 와가지고 나한테 재수없는 소리 듣고 가면 안 되잖아. 갑진년 재수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럼 갑진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입니다. 경금일간에 6개의 일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주별 갑진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천간의 내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에 따라 갑진년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은 제가 빠르게 훑어서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경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경금은 6개의 일주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대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운에서 날라 들어오는 1년짜리 세운, 연운이라고도 하고 세운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간에서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우선 세운은 대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운 안에 세운이 있는 거지 대운하고 세운이 별도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를 하자면 민주당 내의 보수적인 의원, 보수적이어봐야 그게 민주당 내에서 보수적인 거죠. 그렇죠? 반대로 국민의힘 내에서 진보적인 사람, 국민의힘 내에서 진보적이래봐야 국민의힘의 진보성을 넘지 못하는 거고 국민의힘의 보수성의 끝단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갑진이라고 하는 세운은 현재 내가 맞이하고 있는 대운의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올해 세운이 갑진년이야. 그러면 천간에서는 갑이 활동을 할 거고 지지에서는 진토가 활동을 할 거야. 근데 만약에 대운이 현재 천간이 경이야. 현재 대운 천간이 경금이야. 그러면은 운에서 들어온 대운과 세운이 부딪히죠. 대운 범위 안에서 세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이라고 하는 대운 내에서 작동하는 간목은 힘이 있을까 없을까? 힘이 없어. 경금이라는 거는 야, 뭐 새로운 거 하지 말고 딱 여기서 스탑. 자, 내가 여기서 진짜 판단 분별할 거야. 자, 새로운 거 하려면 나한테 다 허가받고 해 같은 거예요. 근데 간목은 뭐야? 새로운 거 하겠다는 글자잖아. 그러면 경금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간목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내에서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수도사님 기분 나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춤추고 노래 불러야지 거기서 홀딱 벗고 막 춤추고 밴드 부르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야. 제가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 25년 교회 오빠인데 제 교회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되게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박수도 못 치겠어. 경건을 깬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찬양단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북치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딱 그냥 피아노로 경건하게 이렇게 나는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싱얼롱을 하고 싶은데 되게 답답한 거야. 어느 날 에라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해가지고 내가 거기다 앰프 오디오 갖고 와가지고 전기 기타 치고 옆에 드러머 불러와가지고 드럼 치고 찬양단 했다가 제가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우리 교회 되게 보수적이었거든. 그러니까 뭐야, 경금의 범위 안에서 간목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만약에 간목을 밀어주려고 하는 임계수 대운 중이면은 간목이 나타나면 그래 해 좀 진보적인 글자가 왔구나 해 하겠죠. 또는 대운이 지금 갑이나 을이면 대운하고 세운에서 같은 글자면 갑이나 을이 가장 세게 나타나 작동을 하게 되겠죠. 이 경금 신금 대운 중이면은 그 금의 범주 안에서만 갑이 활동이 재현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화인 경우에는 어때? 천간이 병정화 대운인데 간목 세운을 만나게 되면 병정화 입장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목이 왔구나, 내 여태 기다렸다 하면서 좋아하겠죠. 간목을 못하게 하는 금이 있다고 알았어. 내가 가서 금 확 받아버릴게. 그래서 간목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식으로 대운과 세운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내 사주 원국에도 간목이 일주하고 닿기 전에 연간 월간을 거치고 들어오는데 연간 월간에서 이 간목을 키워주거나 밀어주거나 같은 기운이면은 간목이 더 강한 힘으로 나한테 달라 들어오는 거고, 요 앞에 경신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우선 내 앞에 있는 경금하고 만나고 그 다음 경금하고 만나고 세 번째로 나한테 만나고, 아버지가 치킨을 사오셨는데 큰형님이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내가 먹고 그 다음 내 날개밖에 안 남았어 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니면 셋이 모여서 함께 먹는데 어떻게 큰형님보다 막 내가 먼저 닭다리 먹을 거야 뭐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사주 원국의 간섭자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운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참고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경신일주가 있다고 쳐요. 경신일주의 특성을 보자면은 참고로 여러분도 일주론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일주론이 참 장점이 많은 공부이기는 한데 편견을 많이 만들어내는 공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주론을 공부할 때는 해당 간지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면 되는데 묻지마 관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묻지마 관념이 뭐냐면 고란쌀 해가지고 경신일주 죄다 이혼한다. 서부터 싸가지가 없다. 지멋대로다. 공직에 오래 못 있는다라는 식의 밑도 끝도 없는
강한 편견성 관념들은 싹 지우세요. 그거 택시기사가 안경 쓴 여자 택시 타면 재수없다랑 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거. 그리고 믿으면 정말 재수없어. 안경 쓴 여자 때문에 재수없는 게 아니야. 바보같이 내가 그걸 믿어서. 그럼 안경 쓴 여자 잘못이야? 그 얘기한 사람 잘못도 있는데 그거 받아들인 사람도 다 똑같아. 같은 수준이야.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저 가끔 막 사주 상담하다 보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뭐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사주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임진일주인데요. 저 결혼만 하면 이혼을 한다고. 저 결혼만 하면 남자가 나쁜 놈이라던데요. 결혼만 하면 뭐 자식이 잘못된다던데요. 진짜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관념 받아들이지 마세요. 경신일주는 간여지동이죠. 특징은 네 발로 일어선다. 미션 1, 미션 2, 미션 3, 미션 4에서 세 번째 미션인 네 발로 일어서기 미션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경신, 갑인, 을묘, 임자, 요런 뭐 개해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똑같은 간지를 가지고 있는 일주들은 네 발로 일어선다는 소리, 네 발로 일어선다. 뭐 과부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과부들이 네 발로 일어선 사람들이긴 하지. 근데 네 발로 일어서는 게 꼭 과부야? 뭐 또 꼭 다 이혼해야 돼? 그거는 이 사주가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꼭 재수없는 것만 집어가지고 그것만 강조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싱크대를 최신형 싱크대로 바꿔줬는데 대신 싱크대를 바꾸려면 공사를 한 하루 해야 돼. 그래서 하루 뚝딱뚝딱 못 두드려 와가지고 싱크대를 설치를 하고 먼지가 좀 나고 실리콘 굳을 때까지 이틀 동안 물 쓰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부인이 여보 고마워요 해야 되지. 근데 거기다가 대고 지금 냄새나게 실리콘 냄새나고 주방도 못 쓰고 시끄럽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럼 해주고 싶겠냐고 그거. 다음에 또 딴 거 해주고 싶겠냐고. 마찬가지야. 사주가 낼 수 있는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부각하지 마세요. 자, 경신일주가 있다. 네 발로 일어서겠다.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유사시에 네 발로 일어설 수 있다. 지지에 근이 있어서 간여주동, 월지에 근이 있든지 일지에 근이 있든지 하는 강한 자립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대체로 역경을 만날 때 내 능력치가 발현이 되고 역경을 안 만나면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도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5000cc 자동차와 1300cc 자동차가 있다고 쳐.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는 1300cc, 1500cc, 2000cc죠. 근데 가끔 벤츠나 이런 차들 중에는 5000cc 차가 있어요. 밟으면 그냥 방 하고 나가는데. 근데 시내 60km, 80km 주행하는 곳에서는 1500cc 차든 5000cc 차든 그냥 똑같이 달려. 똑같이. 근데 어쩔 때 속도가 나요? 예를 들어서 시속 150km나 200km로 10시간 연속 주행할 때 1500cc는 엔진 타요. 5000cc는 가뿐해요. 사람도 잔뜩 실을 수 있고 뒤에 트레일러도 실을 수 있어. 언덕을 힘차게 에어컨 켜고 올라갈 때 1300cc는 빌빌대는데 1500cc는 트레일러 몰고 전혀 꿀리지 않고 올라가요. 즉, 이 지지에 강한 추진력과 근이 있는 사주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내가 하고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이혼율이 조금 높을 수 있죠. 안 그러면 남편한테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러는데 그래?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게. 이럴 수 있잖아. 그게 나쁜 거야? 그게 나쁜 거야? 이런 식이에요. 자, 운에서 갑진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봐요. 운에서 갑진이 들어오면 천간에 이걸 보고 갑경충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는 갑경충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충은 나쁜 건가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충이 아니라 극이에요. 경금일간이 극할 게 생겼다는 거예요. 운에서 극할 게 들어왔다는 게. 극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다루는 거예요. 다루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합극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합이 아니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갑목일주가 기토를 만나면 합극인데 이런 경우는 합은 아니죠. 조금 다루는 걸 거칠게 다루거나 무정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합으로 걸리면 좀 애정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꼬맹이들이 애착 인형이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인형을 버리지 않고 계속 메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는 다른 인형 필요 없어. 더 좋은 인형 필요 없어. 난 이 인형만 필요해. 보통 이런 게 합 걸렸을 때 얘기고 요거는 합을 걸리지 않고 재성이 들어오니까 경금 일주들한테는 공통적으로 천간 기운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내가 다룰 일이 생겼다, 할 일이 생겼다, 이게 극충으로 들어오니까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요 3번 기계는 자네가 담당을 하시게, 2번 차와 3번 차 자네가 담당하시게, 이 업무 자네가 담당하시게, 이 프로젝트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 추진하는데 자네가 요거 좀 운영하시게, 아들아 내가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뭐 키우겠까나 네가 좀 고양이 좀 키워다오, 뭐 이런 등등 내가 뭔가 다루고 관리할 일이 생긴다 정도로 보면 돼요. 모르지, 갑작스럽게 백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 뭐 애인이 백을 줄 수도 있잖아. 뭐 갑작스럽게. 근데 합격 걸린 게 아니니까 나는 원래 에르메스는 좋은데 요즘 유행하는 그 백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무슨 백이 맨날 뉴스에 나오더라? 디올백.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 디올 말고 저 에르메스를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디올백이 온 거야 지금 이거는. 이런 거죠. 편제의 재물은 보통 컬렉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정제의 재물은 이게 소장해서 내가 늘 차고 다니는 뭐 데일리 룩 같은 경우가 정제적 개념이고 파티룩이나 어쩌다 한번 입는 옷 같은 경우는 편제적 요소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정제를 생필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필요하니까 사는 거 같은 거고 편제를 사치품으로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고 이런 형태들인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올해 갑진년은 경금일주나 신금일주들한테는 정제든 편제든 전부 재성이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재성을 좋아하진 않아요.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저는 재성이 좋은데. 저도 재성이 좋아요. 근데 일에 치인 사람한테는 쉬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어. 일에 치인 사람들은 일이 더 들어온다고요? 제발 그만. 난 좀 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한테는 재성운이 안 반가울 수도 있어. 근데 저는 뭔가 즐기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놀고 싶고 뭔가를 다루고 싶고 뭔가를 해보고 싶고 뭔가 색다른 거를 추진해서 해보고 싶어요. 뭔가를 평가하고 다루고 극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뭔가 새로운 게 뾰족 튀어나오더니 그전까지 이민년과 계묘년의 수면 밑에서 이렇게 나올랑말랑 하던 것이 갑자기 확 튀어올라서 내가 다루게 됐다. 남자친구가 나한테 디올백을 사줄까 말까 탁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사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루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경금일주들한테 올해 갑목 들어오는 거는 그닥 나쁠 일이 없는 사주인데 다만 사주 구조상 천간에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재성이 들어오면 그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깨질 수가 있어요.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뭐냐 하면 뭐 남자한테 사랑받고 있든가 직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월급 받고 살고 있든가 관성이라고 하는 조직단체의 관성 명예에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내가 재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극해버리면은 그 관성에서 나에 대한 혜택을 끊어버리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서민 아파트에 살다가 재산 조사를 했는데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걸 알면 서민 아파트 혜택이 폐지되면서 너 이제 나가서 네가 네 집 갖고 살아. 이런 형태들이 보통 관인상생에서 깨지거나 또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잘하면서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돈벌이가 생긴다거나 새로운 사업거리를 만나게 되면서 나 여기서 월급 받는 것보다 내가 샌드위치 가게 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뭐 치킨집을 차린다든가 요즘에는 치킨집이 아니라 카페가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들이 관인상생을 깨는 형태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듣던 나무개가 자기 돈 생기더니 어른들 말을 안 듣더라. 이런 형태들 독립해서 나가겠다고 하더라. 이런 형태에서도 벌어지는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하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살인상생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나한테 잘해주고 있었는데 재성이 들어오면 편관은 커지고 편관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억제가 되게 되면서 여기서 조금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적으로는 되게 잘 나가는데 뭔가 되게 위험한 리스크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거고 보통 살인상생은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면 괜찮은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편관이 나를 세게 극화해버리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모든 경금일주들은 올해 갑목의 운을 만나게 되는데 이 갑목은 작년, 재작년에 뭔가 내가 식신이나 상관적인 일을 표현하고 드러냈더니 그거에 대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직장 조직에서 얌전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보통은 그동안 이민년과 계묘년에 추진했던 일의 성과가 천간으로 드러나서 알려지다 하는 형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천간은 다 똑같고 이제 지지가 내가 무슨 일주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토가 들어와서 갑진과 경신이 만나게 되면 자, 지금 벌어지는 일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 개인한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갑진년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사회궁에 가지고 있는 인자들과 관계를 통해서 사회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일주와 시주와 부딪히면서 나의 개인적 환경이나 내 개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관성, 인성이었다. 그러면 편제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인성을 극해서 관인상생을 멈추게 하니까 사회적으로는 직장에서 무슨 혜택이나
동사무소에서 나한테 매달 주던 무슨 혜택이 없어지게 되면서 일을 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형태로 사회적 작용과 개인적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사주는 개인적 작용보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사회적 작용의 비중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는 나는 그냥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고 사회적 활동은 난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한테는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에 사회적 활동은 거의 작용력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일주의 작용이 중요하겠지만 어떤 분은 또 저는 사회적 활동에 올인하고 있고 집에 오면 잠만 잡니다. 집에 오면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저 집에서 하는 건 잠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분, 그리고 저는 개인 생활이 없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뭐 하는 거 없습니다 하는 분은 개인 생활과 내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없는 거야. 이분은 이 운에서 들어오는 갑진이 사회적 작용으로 주로 작동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없으면 영향력이 확 줄어요. 뭐 조금은 작용하겠지. 근데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부지기수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운에서 진토가 들어와서 지지에서 신진합을 하게 된다는 뜻은 천간에서는 뭔가 일거리가 생기고 지지에 어떤 환경을 달고 들어오면 인성적 환경이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너가 요 간목이라는 편재를 다루거나 관리를 하면 너한테 진토 편인적 혜택과 지원을 줄게 라는 소리예요. 이 진토는 나를 생하죠. 나의 지지적 환경에 이런저런 도움을 줄게. 이런 경우가 무슨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니 이런 혜택도 받고 자동차도 회사에서 한 대 주고 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좀 생기더라. 이런 형태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갑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대로 재성을 표방한 문서예요. 이 재테크적인 분들한테는 돈 문서예요. 돈 문서. 경금신금 일주한테 이걸 직역하면 천간은 관념의 영역이고요. 지지는 실체의 영역이거든요. 관념이라는 거는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실체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였다 뭐라든가 이거는 뭐죠? 돈으로 내가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의 실체는 인성이었다. 내가 이거를 다루는 일을 하였더니 인성이 나한테 이런저런 혜택 준다도 되는 거고 그냥 돈 문서도 되는 거예요. 돈처럼 보이는데 실체는 문서다. 내가 이리저리 다룰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건 돈 문서를 다루는 거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유리할 수 있다. 뭔가 돈 문서 잡을 일이 있다. 천간에 돈을 달고 들어오는 문서라는 뜻은 진토는 기본적으로 요 간목에게 수생목을 해주고 있고 요 간목이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서화된 일, 문서로 보장하는 현금, 무슨 혜택을 보장하는 사업, 강아지 맡아서 돌보면 한 달에 20만 원 지원금 줄게. 이런 등등.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경신일주는 위아래가 나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비견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내가 간목을 다뤘더니 지지에 나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내 몸이 토생금을 받을 수 있더라. 그랬더니 지지에서 삼합을 하고 싶어서 자수도 왔으면 금상첨화인데 하는 공엽적 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참고로 공엽이나 허자는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이지 간절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100명 중에 서너 명 정도가 간절하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경호일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천간은 마찬가지로 돈문서 또는 문서화된 일, 계약화된 어떤 지원을 약속하는 새로운 다룰 일 같은 거. 제가 대학원에 다니는데 저희 명리학 대학원의 교수님이 경신일주 교수님인데 그분이 새 신년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난 천간에 간목만 들어오면 뭐 할 일이 생겨. 새로운 일들이 신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70 되신 우리 양종 교수님이신데 근데 경진이야. 그분은 이번 갑진년을 되게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뭔가 안전을 보장하는 이거 다루면 이런 거 보장해주는 일거리들이 들어온다. 그게 교육자분들한테는 당신 여기 강의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혜택 줄게. 같은 형태의 일거리나 강의거리 같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교수님들한테는. 이런 형태도 볼 수 있죠. 자, 경호일주입니다. 간목 편지에 일을 했더니 진토의 혜택이 들어오는데
나는 일지의 정관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경우는 이게 화생토 작용으로 요 편인성을 더 키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자리나 위치에 있는데요. 그럼 더 많은 혜택을 줄게.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죠. 요즘에는 카드 개설할 때 카드를 써주시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이러고 날라오더라고. 그래서 뭐 페이백 서비스인가 해서 이 카드 개설해서 며칠 내에 30만 원을 써주시면 당신에게 12만 원을 꼽아드립니다. 이런 거. 그걸 무슨 혜택 보장. 이런 경우가 내가 카드를 취득한 것도 다룰 수 있는 게 생긴 건데 그 카드를 통해서 지하철비 10% 할인해, 뭐 통신료 얼마 할인해, 스타벅스에 가면 50% 할인해 이런 혜택들이 주어진다. 이런 것도 역시 그 재성을 내가 다루게 되니 이러이러한 혜택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경금, 신금 일주들은 내가 직장인이니까 무슨 회사 대표이면 혜택 더 준다. 정신일주에 비해서. 이런 형태로도 사주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 신금 일주들한테는 그닥 나쁜 기운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괜찮은 거죠. 이 갑진이라는 글자가. 경진일주가 갑진년을 만났습니다. 경진일주가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참고로 요 진토는 경진양이라고 해가지고 요 갑목이 12운성 진토의 기운을 가지고 와서 편인적으로 나를 뭔가 생해주면서 정인은 보통 나의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게 정인이고 편인은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채워주는 게 편인이에요. 편인을 편중되게 도와준다 해서 편인이고 정인은 골고루 도와준다 해서 정인이잖아요. 살찐 아이한테 다이어트 시키는 건 정인이고 고기 좋아하는 뚱뚱한 내 자식한테 고기를 매일 사다 주는 게 편인이야. 그 뚱뚱한 비만 걸린 아이한테 다이어트를 시키는 엄마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엄마죠. 넌 건강식 먹어. 넌 귀리 먹어야 돼, 귀리. 근데 우리 아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살쪄도 좋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라면 사줄 거예요. 그렇잖아도 살이 쪘는데 더 찌게 만드는 지원 같은 형태죠. 공부를 하더라도 한쪽 분야에 충분히 박사인데도 더 공부를 하죠. 이 사람 영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수학을 겁나 잘해. 그럼 정인적 관점에서는 이제 너 부족한 거 해라 하는데 편인적 관점에서는 야 어차피 수학은 포기했고 이걸로 올인해라.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게 편인이죠. 편중된 어떤 지원을 주는 거, 카드 혜택도 특정 분야에서 몰빵되어 있고 특정 분야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이런 형태의 편중된 지원이 올 수 있다. 갑목을 다루게 되면. 근데 이 경진일주는 진진자형이 나오거든요. 진진자형이라는 건 뭐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인성적 기득권과 갑목을 다룰 때 나타나게 되는 인성적 기득권 이런저런 혜택을 둘이 놓고 비교하게 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진자형이라는 거는 요놈도 용갈이고 요놈도 용갈인데 어느 용갈이를 써야 되나? 이게 어쩌면 행복한 뭐 그럴 수 있어요. 누구랑 연애할래? 현빈할까? 정우성할까?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를 토생금 해주고 있던 인성 외에 운에서 들어온 좀 새로운 인성, 갑목을 다뤘더니 부수적으로 인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보통은 옛날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다. 기존에 맺었던 계약이나 인성적 작용을 새로운 좀 업그레이드된 또는 내 수준이 떨어졌으면 다운그레이드된 그런 인성으로 새롭게 바꾸는데 시간 좀 걸린다. 낡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합니다. 최신형 엘리베이터로 설치를 하겠는데 일주일 동안 엘리베이터를 못하니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일주일 동안 못하는 건 일단 불편한 거잖아. 하지만 일주일 기다리면 새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관리소장이 바뀌면서 새롭게 우리 아파트의 관리 혜택과 뭐 고객 지원 행사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여러분 불침번을 안 쓸 수도 있고 전기가 나갈 수도 있으니 고객센터가 운영을 안 하니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진토를 새로운 진토로 바꾸게 되면서 지체 정체가 일부 일어날 수 있는 복음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같은 겁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비교해 나 그냥 기존 거 쓸래. 아니야 새로 들어온 거 쓸래요.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대운에서 10년 동안 작용하는 미션은 웬만하면 못 피해요. 10년 동안 압력을 넣으니까. 근데 세운에서 들어오는 1년짜리 미션은 내가 싫으면 제낄 수 있어. 평양감사도 싫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운에서 들어온 건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내가 나라에서 주는 무슨 혜택으로 어느 아파트에 저렴하게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고 하면서 대신 무슨 일을 하는 조건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혜택으로 집을 바꿀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그럼 비교를 해보고 나 그냥 기존 집에서 살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 일을 하면은 아파트를 새로 더 좋은 걸 준다고? 그러면 그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선택사항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경인일주. 이 경인 절대에 있는 사주인데 보통은 일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일주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속이 시원한, 속이 풀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 활동을 많이 하죠. 사회적 경제 활동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의 재성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사회에 영향을 받는 금전재물 활동을 말하는데, 개인의 재성 활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건 국가 사회적인 요소보다는 내 개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큰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 1층에서 뭐 정비소를 카센터를 하든가 과일 장사를 한다든가, 또는 내가 집에서 하는 개인적 부업을 가지고 있다든가, 내가 집에서 직속적으로 다루는 내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일지의 재성을 가진 남자들 중에는 내 대신 부인을 일을 시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인, 뭐 어머니, 친족을 데려다가 가게를 하나 운영시키고 나는 직장 다니면서 카페를 내 여동생한테 운영을 시키고, 이런 형태들도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NH공사에 일하던 사람들이 부인을 통해서 투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NH공사에서 수많은 부동산의 고급 정보를 얻었는데 겸업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로 부동산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나 자기 친인척, 친족, 나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너가 빨리 복동박 내가지고 네가 그거 선점해, 거기다 빨리 땅 사, 부동산 중개소 차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인을 통해서 일을 시켰다 같은 형태들이죠. 자, 일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개인적 재물활동에 관심이 많고 기회가 된다면 가급적 그런 형태로 소유를 하려고 한다라는 형태예요. 자, 운에서 갑진년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일지의 재성이 천간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지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지지의 염원이 천간으로 드러나다가 되는 건데, 요 사회궁에서 천간으로 올라가면 사회적 염원이 올라가다가 되는 거고, 일지나 시지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적 염원이 천간으로 드러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몰래 개인 사업하고 있었는데 이런 눈에 드러나죠, 이제. 또는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알려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직 미미해가지고 알리지 않았는데 그냥 확 알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사업을 안 했는데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내 개인 도마뱀 파는 가게를 냈어. 나 인터넷에 알리고 네이버 숍에 입점하고 친구들한테 나 집에서 도마뱀 키운다, 너희들이 나 피할까봐 나 도마뱀 좋아한다는 말 안 했는데 도마뱀 파충류 우리 집에서 잔뜩 키우고 있었거든, 나 이제 대놓고 다 인터넷 유튜브에 올려서 팔 거야. 이런 경우가 개인의 편재성을 천간으로 드러내서 올리는 운. 그래서 보통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사업을 하는 운이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다루거나 갖게 되는 운. 가끔 그 있죠, 1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겠다고 남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부인이 너 그거 사기만 해, 가만 안 둬 그랬는데, 이런 눈에 살 수도 있죠. 나 갖고 싶었던 1200만 원짜리 자전거, 그렇죠? 자전거 보증 2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저는 제 접는 자전거를 90만 원에 사가지고 되게 뿌듯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자전거 동호회 가면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기본이 500만 원이고 좀 탄다 그럼 1200만 원, 무슨 오토바이보다 더 비싸요. 자, 이게 내가 갖고 싶은 거 산다예요. 우리 남편이 경인일주면 비싼 게임기를 들어놓을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소유하고 싶었던 거를 다루거나 소유해보는 일을 해볼 수 있다. 개인 사업을 꿈꾸던 사람들은 내가 해보고 싶었던 개인 사업 운이다. 이 사주가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일지에 내 자리에 들어와야 될 편재적인 여자가 드디어 나타나서 나한테 어머니처럼 굴다, 이런 요소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갑목을 다루지만 겉은 여자인데 내가 여자로 느꼈는데 관념, 실체는 엄마였다. 그런 경우죠. 그러면 내가 너 책임질게, 그 대신 내 말 들어 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엄마처럼 챙겨주더라. 엄마 같은 여자 만나는 운이에요, 보통 이런 형태들이. 그 남자 사주에 배우자성이 재성하고 인성하고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10년, 20년쯤 지나면 왜 우리 엄마가 저기 계시지? 이런 얘기 나와, 이런 얘기들. 보통은, 예. 자기 부인의 사진이 어머니 처녀적 사진을 봤더니 어머 똑같네. 어머니가 하던 취미를 지금 우리 부인이 하고 있네. 이게 인생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자일주를 좀 보도록 하죠. 경자일주는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일지의 식상을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할 건데 진토가 나타나서 가이드를 해주는 형태와 같은 거예요. 보통은 진토가 내 자수를 펼칠 수 있도록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도와준 다음에 진토가 끝날 때쯤 되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 되면
이제 자수는 그만 쓰자 하고 이렇게 자수를 진토에 집어넣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자진합하면 수니까 자진합 수 해가지고 수의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조금 배우신 분들은. 그 말이 맞는데 근데 이게 1년짜리야. 그리고 그게 끝나면 진토가 와서 자 이제 끝합니다. 어벤져스 시리즈 3편에 타노스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사람들이 절반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벤져스 맨 마지막 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동안 사라졌던 히어로들이 전부 싸그리 다 출연을 해가지고 대단원의 환장 파티를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히어로들이 다 나와서 타노스하고 대전투를 벌이고 나서 그 드라마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우리 이제 아이언맨은 안녕 빠이빠이 하고 죽고 캡틴 나무개는 갑자기 노인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아 인생 잘 살았다 이러고 있고 또 어떤 다른 히어로도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어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히어로들의 퇴장이 나타납니다. 그걸로 엔딩을 맺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 번째 판에서 모든 출연자들을 다 출연시켜서 무대 인사를 하는데 무대 인사 가지고 끝나는 거야. 오페라라든가 그 뮤지컬에 가면 그 맨 마지막에 앵콜송을 부른 다음에 무대 인사를 합니다. 보통 앵콜송도 전원 출연해서 다 한마디씩 하는 합창을 하죠. 그리고 와서는 무대 인사로 다 같이 손을 잡고 싹 사라지죠. 2시간 휴식. 다음 공연은 2시간 후에 또는 내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토가 나타나서 자수의 세상을 한번 쫙 어벤져스 엔드게임 하고 펼쳐준 다음에 다 펼쳤어. 자, 이제 들어와. 이제 사옴이 와야 돼, 사옴이. 그러니까 이제 수기호는 여기 좀 들어와 있자. 저장돼 있자. 라는 형태로 진토가 들어와서 저장을 해주고 간다. 펼친 다음에 저장을 해준다. 저장된 건 꺼내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밥상을 차린 다음에 저장 탱크가 있으면 남은 음식들을 저장했다가 다음날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저장 탱크 뭐예요? 집집마다 있는 냉장고지, 냉장고. 밥솥, 냉장고. 이거 다 저장 탱크잖아. 밥솥 없고 냉장고 없으면 남은 음식 썩거나 상하는데. 그래서 이 경자가 진토를 만나가지고 아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봐야지 했는데 내년에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올해 다 해야지, 올해 내로 끝내야지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올해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내년에 해야지. 그럼 내년에 하려고 그랬더니 야 자수 쓰지 마. 이제 사오미 해야 돼. 사오미. 이런 환경이. 그래서 자수를 쓰려고 그러면 사하고 부딪히죠 이제.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사화는 관이 들어와서 규칙대로 하라는 소리인데 자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내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세계여행을 떠나야지, 세계여행을 떠나야지 했는데 만약 올해 안 떠나잖아? 그럼 내년에 떠나야지 하면 직장에 들어갈 일이 생기지. 또 남자친구가 생겨. 너 나랑 연애해야지 어디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을 좀 해보세요. 자, 이번엔 경술. 경술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은 재밌죠? 갑목을 다루려고 했는데 갑목을 다루려면 술토하고는 다른 진토의 어떤 혜택이나 조건으로 갈아타야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아, 나는 KT가 좋아요 했는데 SK텔레콤으로 갈아탔더니 완전히 혜택이나 재반 조건들이 싹 달라지더라.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무슨 관사를 주는데 나의 어떤 복지 혜택들이 싹 달라지는 일이 생기더라.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무슨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니 그 회사에서 다른 혜택을 주게 되더라. 뭐 지역 의료보험이 기업 회사 의료보험으로 바뀌더라 등등의 갑목을 다루는 조건으로 진토를 써볼 일이 생겨. 근데 이게 있어요. 술토는 영원한데 진토는 1년짜리 나부랭이야. 그러면 1년짜리 혜택을 추구하다가는 자칫하면 술토도 날아가는 수가 생길 수도 있다 같은 건데 어쨌든 진술충은 일지의 인성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일 수도 있고 가치관의 변화일 수도 있고 공부의 변화일 수도 있고 문서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문서 교체 운, 기존에 있는 문서 팔고 다른 문서 받다라는 형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개의 일주별 내용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경금일간의 갑진년 운의 작용 청간과 지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 다 설명하면은 이거 한 편당 1시간이거든요. 제가 이거 딱 5분 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금일간 갑진년 운의 작용 천간편입니다. 자, 이 천간표에 보면은 여기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죠.
경금일주들이 내사주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을 때 이것이 운에서 들어오는 갑목과 서로 부딪혔을 때 어떤 작용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 천간은 생극이에요. 생극. 예, 딱 세 개만 있습니다. 천간 작용은 합, 생, 극. 간단해. 합, 생, 극. 게다가 극하고 합은 또 겹쳐요. 그러니까 합, 극. 엄밀히 말하자면 생극 두 개밖에 없어. 생하거나 극하거나 내가 도와주거나 해당 사항이 나를 다루거나 이런 형태들로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지는 생극 플러스 형충의 합이라는 보다 복잡한 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간에 경금일주가 갑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이미 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운에서 갑진이 들어왔어. 그러면 갑이 또 들어온 거야. 그러면 내가 원래 하던 갑의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하던 일과 비슷한 일 또 한다. 과일 가게 차렸는데 옆에 양말 가게 또 차렸다. 김밥 천국 1호점 하다가 옆에다 2호점 냈다. 또는 우리 동네에서 하수도 뚫어주는 사업하다가 옆마을 하수도수까지 내가 뚫어주게 되었다. 강아지 2마리 키우다가 4마리 키우게 되었다. 카드 3개 개설했는데 2개 더 개설했다. 이런 식으로 바람둥이한테는 좀 거시기 하죠. 뭐 여자친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을미일주에 공무원이 계셨는데 산림청 공무원이셨어요. 하는 일이 산림청이니까 당연히 자기 관할구역에 산에 산불나나 뭐 이런 거 감시하시는 자기 관할구역 산이 있는데 그때 무술년이 왔는데 무술년에 연초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나는 원래 여기 지역 담당인데 그 옆에 있는 산도 나보고 관리하라고 지금 그러니까 술미형이야 그게 미토도 관리해야 되는데 술토까지 일거리가 생긴 거야 을미일주가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또 다른 내가 다룰 일이 생겼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갑이 겹칠 수도 있어요. 갑술이 있었는데 갑진이 들어온 거라면 모습은 갑이지만 사용 원리나 혜택은 서로 다른 보통 이런 경우는 병용하든가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갑과 운에서 잠시 들어온 갑을 일시적으로 병용하든가 지금 주방장이 없으니까 홀을 담당하는 자네가 주방도 가끔 맡아줬으면 좋겠네. 지금 2호점에 인원이 빵 끊었으니까 1호점 매니저인 자네가 잠시 일시적으로 2호점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맡아줬으면 좋겠네.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돈을 더 버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고 일이 많아지는 측면에서 나쁜 일이겠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고 이제 돈이 문제냐 나 쉬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죽고 싶은 운이겠죠.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갑과 병존, 복음, 편제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병용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를 안 하고 새로운 걸만 할 수도 있고 기존의 것을 새로운 걸로 비슷하지만 겹치어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종소에서 A 조종소에서 용접하던 사람인데 이제 B 조종소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서 복지 혜택이나 복리 혜택이 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형태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편제가 중복된다.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 뭐 쌍목, 유리미니, 갑목이 2개가 있으면 나쁘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상한 관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관념 다 버리세요. 좋거나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나한테 나타나는 어떤 작용들인 거지.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웬만하면 다 좋은 거고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웬만한 운이 다 나쁜 운이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 고생 좀 한 사람한테는 운에서 들어오는 운이 다 즐거운 운이고 아주 부잣집에서 그냥 혜택 받고 살다가 독립자립을 해서 이 험한 정글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한테 운에서 들어오는 게 그냥 다 나 괴롭히러 들어오는 운 같은 거야. 의존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주에 을경합을 하고 있었는데 운에서 갑목이 들어오면 갑을 혼잡이라고 해서 재성 혼잡은 일이 겹치는 건데 정제가 합돼 있으면 내가 전담하는 일 같은 거고 편제는 일시적으로 출장 가서 하는 일 같은 거예요.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의 DJ를 담당하고 10년째 별이 빛나는 밤에 DJ였던 이문세 씨가 무슨 홍성 지역 지방축제에 일주일간 사회를 보러 가게 됐다. 그러면 이게 편제죠. 그렇죠. 그럼 부수입거리, 일거리 좀 더 늘었다 정도로 이쪽 하수구가 내 전담 담당이었는데 전담이 아닌 일시적으로 담당하는 무슨 일이 생겼다. 요거는 편제의 복음이죠. 보통 편제는 연예인들한테는 편제가 내 활동 무대거든요. 그러면 보통 고정 무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정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 사람인 거고 고정 무대를 쓰지 않고 편제 무대를 쓰는 사람은 이곳에서도 공연하고 저곳에서도 공연하고 어디 한 곳에 적을 두지 않고 왔다 갔다 그때 공연을 하는 사람이야. 내키면 콘서트하고 안 내키면 한 3년 콘서트 안 하고 이런 형태도 될 수 있죠. 싸이 같은 경우에는 연주의 재성을 크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분은 해외 공연도 하고 전국 순회 공연도 하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는 안 했어.
흠뻑쇼 좀 가서 거기서 되게 비주얼 좋다던데 내년에 가야지. 자, 이런 거. 재성혼자 정제 쓰다가 편제 써볼 일이 생긴다 같은 거죠. 필수품만 쓰다가 가끔 사치품 써볼 일도 생긴다. 이런 형태도 되는 거죠. 다음. 경금이 병화 편관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주는 뭔가 빛나는 조직, 병화 물상의 어떤 간판이나 명예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주인데 그게 잘 활용되는 사람한테는 간목이 들어와서 재생살이라 그래요. 어쨌든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병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간목이 들어와서 이 병화를 생해주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하여 내 명예가 빛날 일이 생기다. 새로운 일을 하여 조직이 확장될 일이 생기다. 예를 들어서 뭐 유명 방송인이었던 아무개 씨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전현무 씨가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 사회를 봤는데 더 유명해졌다. 이런 형태들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 병화가 지금 나를 힘들게 편관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의 운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편관이라는 애들이 잘 쓰는 사람한테는 되게 멋있는 별이고 이 편관한테 눌려있는 사람들한테 오면 아직 편관 때문에 죽겠네 하는 형태들이죠. 편관이 날 힘들게 하는 분이 직장을 가고 있으면 직장에서 맨날 과다한 업무를 주고 옛날에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죠.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건데 그 직장에서 맨날 퇴근도 못하고 밤마다 밤샘하고 어디 저 영업하러 가서 술 밤새 마시고 웩웩 하는 사람들 그게 재생살들이야. 그게 재생살들. 조직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매출을 올리죠. 그 매출이 재성이야. 내 재물이 아니야. 그 편관의 재물이지. 그렇게 해서 편관이 잘 되면 나를 편하게 해줘? 날 더 힘들게 해. 야, 작년 매출 100억이야. 이번 매출은 반드시 200억 달성해야 돼. 200억 달성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년도 매출 300억이지. 이제 죽는 거야,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런 형태들을. 그러니까 이 편관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임계치에 오른 사람들한테는 또 편관에서 새로운 일 벌려가지고 힘든 일 더 생겼다. 가끔 보면 일 잘하는 사람 책상엔 일이 더 많이 쌓이죠. 그 일 못하는 사람 책상엔 일 안 쌓이고. 그게 재생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할 만큼 쌓이면 재생관이고 죽을 만큼 이렇게 일이 쌓이면 재생살이야. 물론 진급도 빠르고 명예지위도 높고 사람들도 인정도 받고 야, 저 친구가 그 천재 신입사원 누구래매? 야, 남들이 못하는 거 3년 만에 해냈대. 이런 친구들인데 하지만 그게 떨어지면 큰일 나. 야, 작년에 혼자서 매출 100억 낸 친구가 왜 이번에 30억밖에 못 냈어? 남들은 다 10억밖에 못 내고 있는데. 그럼 막 죽을라 그러죠. 재생살 걸린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은 어머니가 꼭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전교 1, 2등을 하던 애가 이번에 4등을 했어. 큰일 났어. 나 이제 애 밥 안 먹일 거야. 내가 오늘 5시간 동안 애하고 심각한 상담을 했어. 너 1, 2등 하던 애가 왜 3등을 하니?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주 보러 와요. 전 무슨 얘기를 할까? 엄마가 미친 거야. 이런 애는 좀 가만 내. 엄마가 뭐라고 안 해도 이 아이는 힘들어 죽을라 그래. 근데 엄마가 그 옆에서 편관짓을 하고 앉았어. 왜 아이를 힘들게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안 하면 또 다른 뭐 누군가가 나타나서 할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편관을 긍정적으로 쓰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편관의 관성을 높여줄 수도 있어요. 편관을 제대로 안 쓰고 있는 사람들 한참 막 잘 되는 회사는 잘 되는 거고 이게 너무 일정 한계점을 넘어서 경금이 감당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힘든데 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유명 영화배우로 치면 겹치기 출연으로 과로가 생겼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여기저기 시상식에서 불러댄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쫓아다니게 됐다. 대통령 시장 갈 때 뒤에서 병풍처럼 서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했다가는 이렇게 사지가 들려서 입 막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옆에 편관 같은 존재가 있어서 내가 지금 힘든 거야. 그 편관을 내가 이렇게 키워줘야 될 일이 생겼거든. 편관 키워줘야 될 일이. 그게 어떤 편관이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정관. 정관 입장에서는 문제될 게 없죠. 정관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정도의 명예는 적당히 합당한 정도의 명예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편관은 나쁜 거고 정관은 좋은 거라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남자들 누구가 마음에 드냐 그러면 최편관들 좋다 그래. 최편관들 뚜껑 열리는 차에 카드를 막 나한테 쥐어주고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며 이런 사람들 나이가 20살 차이긴 하지만 그 엄청난 재벌 누구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종류의 편관들이 있는데 사실 정관은 그 멜로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으로 보자면 정관 남자는 그냥 보편적인 약간 조연 같은 느낌의 반듯한 균형 잡힌 주연급은 아니라 조연급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 그래도 이 정관이 경금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잘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편관은요. 아직 준비가 덜 된 경금을 그냥 확 조명으로 비춘 거야. 아직 화장도 안 끝났는데 그냥 나를 카메라를 확 비춰가지고 지금 뉴스에 나와버린 거야. 내가 연습 충분히 안 했는데 넌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나를 무대에다 확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은가, 막 힘들어가지고, 나 쪽팔렸을 것 같고. 근데 정관은 바로 그냥 나를 병화로 비춰버린 게 아니라 정화로 서서히 완성시켜줘서 시간 좀 줄 테니까 완성되면 무대에 올라가. 같은 형태. 그래서 성장적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이 경금이 병화 쓰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발표를 해버렸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요. 옛날에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 공개하는데 완성되지도 않은 사이버 트럭 가지고 방탄입니다 해가지고 망치로 팡 깼는데 유리가 막 팡 깨져버렸어. 그리고 뭐 내년 중에 출시합니다. 그랬는데 3년인가 4년 걸려 출시했어. 사람들한테 예약금 받아놓은 지가 3, 4년 전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가 뭐야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사람들 앞에 병화로 다 펼쳐버린 거잖아. 병화는 비추고 보여주는 거잖아. 태양처럼. 다 보여주는 거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죠? 경금은 저 아직 준비 덜 됐는데요. 신금은 괜찮아. 저는 좀 비춰주세요. 정화가 신금을 보면 아니야 넌 아직 준비 안 됐어. 더 준비해 하는 소린 거고 그게 뭐예요? 아이유한테 연습생 생활 10년 더 해라 이 소린 거죠. 근데 아이유는 지금 연습생을 10년 해야 돼. 16살에 찾아갔으면 바로 무대에서 해야 돼. 아이유는 바로 무대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신금은 아이유고 경금은 아이유 되려면 한 5년 정도 걸리는 사람. 뭐 이런 소리죠. 병화는 그냥 바로 무대에 서 버리는 거고 정화는 무대에 설 수 있게 성장시켜 주는 거고. 그래서 신금이 정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준비됐는데 왜 나보고 자꾸 연습 더 하라 그러지?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자, 경금이 정관을 만나서 나를 성장시킨다. 근데 운에서 갑이 들어오면은 이 정관의 힘을 키워주게 되니까 나의 어떤 명예 지위,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여 더 조직을 잘 되게 해주겠구나, 명예를 얻겠구나 하는 형태. 그러니까 사주에 경금 정화 있는 사람이 갑목을 하면 올해는 어떤 이런 신규적인 일을 새롭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그걸로 히트치고 인기 얻고 유명해질 수 있다.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다. 갑정 재생관. 뭐 남편을 돕는 경우도 있고 회사 프로젝트에 잘 참여해서 회사가 잘 되게 해줄 수도 있고 개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내 명예가 올라갈 수도 있다.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동을 합니다. 자, 다음 무토편인. 편인적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갑목이 와서 무토편인 스톱. 너 그냥 편인의 도움을 받을래? 갑목으로 네가 직접 다룰래? 같은 거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동사무소에서 생계보호 대상자로 지정돼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의 생활보호 대상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 나이가 많은 어머니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하고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 둘이 살고 있었어. 근데 그분이 로또 사업권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30분의 1 확률인데 당첨이 됐어. 그러니까 로또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야. 그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한테는 허락을 안 주고 장애인이거나 생계보호 대상자거나 국가유공자거나 이런 사람들의 좀 심한 증세로 추첨을 해서 뽑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로또 판매점을 열었어. 빚을 좀 내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얻어서 로또 판매점을 열었다고 쳐. 근데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이하로 수익이 생기면 왜냐하면 그 사업자를 내는 즉시 동사무소에서 지원받고 있는 생계보호지원금은 깨져. 이게 인성을 재성이 극할 때 부정적으로 일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내가 좀 소득 수준이 늘었더니 나라로 받던 각종 의료 혜택이나 복지 지원 혜택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어. 너 돈 있잖아.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내가 갑목의 일을 할 경우 무토편인의 작용력이 좀 약화될 수 있어요. 또는 이 사주에서 무토편인이 부정적으로 작용되던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는 식신을 못 쓰게 해가지고 뭔가 의욕을 꺾는 부정적인 생각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갑목이 와서 새로운 일과 희망을 통해서 기존의 부정적 관념이나 나를 억압하든 어설프게 살게 하던 요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다.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무토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끔 회사에서 월급 잘 받으시는 분들이 뒤에서 부업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디자인해서 회사에서 월급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일거리를 받아서 집에서 디자인을 하는데 그게 회사에 지장만 없으면 되는데 회사에서 쓰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개인 하는 사람한테 디자인을 그대로 써준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 형태면 회사에서 알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 자르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하겠죠. 아무튼 이거는 쓰기 나름이다예요. 대체로 편인, 재화, 도식이 풀리면서 재화가 걸리는 형태로 편인 어떤 공부한 것을 활용하여 새롭게 탈탈 털고 일어나도 돼요. 편인 도식 걸린 사람 중에 고시원에서 5년 동안 앉아가지고 책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재성운이 오면은 도식이 풀리면서 일을 하게 됐다. 갑자기 훅떡 일어나더니 나가서 일해야겠군. 야, 너 합격할 때까지 여기 안 나간다며? 일을 해야겠어. 그래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든가, 뭐 취업 자리를 알아본다든가. 여자 안 만나고 도수 공부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웃 처자를 보더니 연애를 좀 해야 되겠군. 이런 형태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기토. 정인을 쓰던 사주인데 요 운에서 갑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 갑기합이 걸려요. 그러면 인성과 갑목을 서로 연결해서 쓰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30, 40대 주부가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 문서를 돈에다 투자를 해놔서 돈하고 문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둘 다 빼서 못 쓰는 형태들. 지금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슨 땅 사는데 3억을 묻어놨는데 그게 3년 후에 뭐 개발이 된다든가 이런 거. 뭐 돈도 못 빼잖아. 뭐 보통 그런 경우들 돈과 문서가 결합시켜서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어떤 인성적인 요소를 받고 있는데 갑목과 엮여가지고 약간 꼬여서 둘 다 못 쓰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해요. 기토라는 인성적 아이디어를 갑목으로 현실화시켜서 실현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작가가 기토라는 인성을 천간으로 올려서 나 이런 작품 쓰고 싶은데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그 대본 좋다. 너에게 상금을 주겠다. 나의 인성적 아이디어와 자격이 돈과 만나서 돈을 받아내는 형태들도 있어요. 예전에 극단에 극단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매년 자기 그 글을 써가지고 올해는 우리 이런 공연하겠습니다. 저런 공연하겠습니다를 문화진흥공단 같은 데다가 내면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정이 되면은 몇 억씩 지원금이 나와서 그걸로 극단을 운영을 해. 인성 올렸더니 돈이 달라붙더라. 같은 형태로도 운영이 될 수 있어요. 둘을 같이 써야 되고 둘 중 하나만 쓰는 게 안 돼요. 합된 거는 같이 써야 돼. 결합 상품은 둘 중에 하나만 주세요가 안 돼. 저 아이폰 사면은 아이패드 드립니다 돼 있는데 저 아이폰만 사면 안 돼요? 아니요. 아이패드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형태. 나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고한데 남동생과 같이 사는데 저랑 결혼하시면 제 남동생도 데리고 가서 사셔야 됩니다. 아니 난 너만 필요한데 안 됩니다. 전 그럼 당신한테 갈 수 없으니 제 남동생도 같이 데려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처남 데리고 살아야지 이제 이 여자랑 살려면. 둘 중 하나만이 안 되는 거야. 갑기합되면은 기토를 단독적으로 쓰던 것을 갑목과 연결해서 쓰면 둘 다 쓰는 거고 아 싫어요. 그럼 둘 다 못 쓰는 거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 비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쟁제예요, 쟁제. 갑목이 들어왔는데 내 앞에 경금이 있던가 내 뒤에 경금이 있으면 이게 나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사주에 있는 비경갑제들한테 모두 공동으로 동등하게 작동하는 만약에 내 앞에 있는 경금이면은 내 앞 사람이 먼저 그거를 다뤄보고 그 다음 나에게 차례가 왔다. 또는 내 앞에 형님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서 나도 따라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다. 보통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제라고 해서 마냥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뭡니까? 독도는 우리 땅 부르고 거기 가서 가정교사를 했는데 거기서 여동생 데리고 오고 아버지 데리고 오고 어머니 데리고 오고 그게 뭐야? 얘가 먼저 하면 그 다음 얘 따라가서 하고 그 다음 얘도 같은 일하고 얘도 같은 일하고 근데 형님이 무슨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거리나 새로운 걸 다루게 되면 나도 그걸 다루어봤다. 내 앞에 언니가 디올백을 사니 나도 디올백을 갖게 되었다. 아무개 언니가 무슨 데서 일을 하게 되니 나도 그 일을 관심 있게 하게 되었다. 이런 형태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견과 겁재는 거의 비슷해요. 비견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고 겁재는 나하고 음양이 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이걸 잘하는데 겁재는 저걸 잘해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천간에 임수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갑목이 들어왔을 때 나는 갑목을 다룰 수 있는 재주가 있었는데 갑목이 없었다. 그런 사람한테는 드디어 내 재주와 재능이 할 일을 만났다. 또는 내 재주와 재능이 결과를 보게 되었다. 성과를 내게 되었다 하는 형태로 오랫동안 누구를 베풀고 기르고 키웠는데 걔가 드디어 무슨 학교에 입학하면서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었다. 어디를 공략을 했는데 거기서 거래처가 연결이 되면서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그런 형태로 경금에 임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계수상관. 참고로 이 명리 배우시다 보면 쓸데없는 관념들 중에 하나가 경금은 임수를 봐야 좋고 경금이 계수를 보면 녹이 쓴다. 그래서 경금이 계수를 보면 안 좋다. 뭔 개소리냐? 라는 소리가 나는 여기까지 올라와. 아, 뭔 개소리야. 임수를 생각하면 좋고 왜 계수를 생각하면 안 좋아. 그딴 게 어딨어. 임수는 모아지는 물이고 계수는 막 모아지는 단계를 지나서 흩어지는 물인데 이게 무슨 느낌이야. 그러니까 계수는 제발 저를 쓰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날아가서 수증기로처럼 분산되고 싶어요 하는데 경금이 그래 밀어줄게 하는 느낌이니까 달려가는 사람 밀어주는 느낌이고 임수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반동으로 다시 확 날리려는 느낌.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경금이 계수 보면 녹이 쓸어서 난 좋다. 이런 식의 관념 가지면 세상 좋은 거 한 개도 없어. 이런 건 다 버리십시오.
자, 상관 쓴다는 거야. 분산시키는 기운 여러 가지를 다목적으로 해볼 수 있는 다각적 재주를 가지고 이 상관을 생각해 본다 같은 거죠. 보통 식신 계열들이 나는 한 놈만 패 같은 형태라면 FM적으로 한 놈만 팰 거야가 식신적 요소라고 한다면 상관적 요소는 다재다능한 방법을 다 사용을 해볼 거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특히 겁재가 좋아하는 방법. 왜 이 상관은 겁재의 식신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팬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그렇죠. 남자가 식신 쓰는 여자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거고 상관 쓰는 남자는 그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나는 원래 트로트 싫어하는데 지금 사장님들 죄 모여있는 중역 자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R&B 부르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맞춰주는 상관적인 그런 요소죠. 즉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상대에 맞는 방법을 써서 그래서 교사가 상관을 쓰면 학생을 위한 학생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교수법을 쓰는 거고 교사가 식신을 쓰면은 학생이 좋아하든 말든 네가 나한테 맞춰 같은 거죠. 옛날에 보면은 그 국어 선생님인데 한자를 잔뜩 쓰시는 선생님이 계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 선생님 저 한글로 써주시면 안 돼요. 한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편 찾아야 돼 막 이러고. 상관 쓰시는 분은 알았어. 너희들이 한자를 모르는구나. 알았어. 내가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든가 한글 쓸게. 식신 쓰시는 분은 이 무식한 것들이 한자도 모르고 니들이 배워. 뭐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식신 쓰면은 저녁에 간식을 누구 좋아하는 거 사와요? 자기 좋아하는 거. 상관 쓰면 가족 좋아하는 거, 아이들 좋아하는 거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겠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천간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금이 인묘진을 지지에 가지고 있을 때 인묘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목이에요. 진토는 토 아닌가요? 토도 되고 목도 돼. 목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야. 무슨 성분으로 만든 떡 이런 거 같은 거죠. 떡은 떡인데 무슨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 이런 형태죠. 자, 목에다 토를 얹어놓은 거야. 간목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내 사주의 지지에 인묘진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내 사주에 들어와서 버틸 곳, 기댈 곳, 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간목 자체가 뿌리를 가지고 와서 되게 강력하고 튼튼한 간목, 살아나는 간목인데 아싸 나 충전 만땅 하는 간목인데 여기에 왔더니 또 있네 라는 형태가 되니까 일단 간목 기운이 되게 강해져요. 이런 경우엔 나의 사주에 대입을 해서 버프가 됩니다. 게임 용어에 버프, 너프라고 있죠. 이제 버프는 가산점 주는 거고 너프는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간목 강해지고요. 다음에 운에서 진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인목과 묘목과 함께 떡을 만듭니다. 인묘진 떡을 만들어요. 이런 성분과 저런 성분을 토에 섞어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떡 만들 때 거기다가 과자를 넣을 수도 있고 꿀을 넣을 수도 있고 초콜릿을 넣을 수도 있고 고기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매운 걸 넣을 수도 있는데 목기운과 같이 통합돼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진토가 내 사주에 이런 재물 기반 저런 재물 기반을 같이 문서적으로 인성적으로 계약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니까 금전재물 기운에 안정성이 주어지고요. 그 금전재물과 관련해서 어떤 인성적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너 이런 것도 다뤄? 이런 것도 다뤄? 그럼 내가 너한테 결합상품으로 한 달에 KT 요금 30% 할인해 줄게 라든가 너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면 너한테 가산점으로 이런 인성적 혜택도 프리미엄도 줄게 이런 형태들이니까 나쁠 일이 없죠. 인묘진을 재성으로 쓰고 경제활동으로 쓰는 사람들한테는 진토가 와서 더욱 가산된다도 되는 거고요. 다음에 나의 사업과 관련해서 문서가 들어오는 운도 되기 때문에 이 경금일주들은 돈 문서가 들어오는 운이니까 뭔가 투자라든가 내가 사는 동네가 재개발이 돼서 일단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 시세가 막 오른다든가 내가 가지고 있던 문서라든가 투자해 놓은 거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이것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그래요. 진진자형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토와 운에서 들어온 진토 중에 서로 비교해서 비슷한 조건인데 조금 달라. 삼성카드인데 A카드하고 B카드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뭐 조금 다른 거야. 그럼 기존 카드 쓸까? 새 카드로 바꿀까? 이거 신제품인데 새 카드로 바꿀까? 이런 식으로 바꿔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내가 이 집 문서 가지고 있는데 이 집 문서 팔고 비슷한 집 또 사가지고 요 집 문서로 바꿀까? 그래서 문서와 문서의 맞교환이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계약과 계약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투자와 투자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돈 달고 있으니까 금전재물적인 문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지지에 사오미가 있는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이 진토는 들어와서 누굴 밀어주겠다는 거냐면요. 수의 시대를 이쯤에서 끝내고 화의 시대를 열어주겠다고 얘는 변환장치예요. 그래서 지지의 진술충리는 요 관절 같은 겁니다. 이랬던 걸 이렇게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가던 걸 이렇게 바꿔준다는 요 관절 변환장치. 레고 블럭으로 치면 레고 블럭끼리 서로 연결해주는 관절 부품 같은 거인데 이 관절 부품이 들어와서 너 새롭게 연결 다시 한번 해볼래? 이런 오행과 저런 오행을 새롭게 해볼래? 그래서 수오행은 일시적으로 펼쳐준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제 소원 풀었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우리 화의 시대로 바꾸자 라는 형태로. 그래서 진토는 사화를 보면은 사화 이제 너의 시대를 열어줄 테니까 곧 내가 사화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자축 잠깐 기회 좀 줄 테니까 잠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마치 애인이 들어왔는데 잠깐 문 밖에서 기다려. 나 방 좀 치워놓게. 5분만 있다가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내년에 사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진토가 조성해주고 기존에 사화가 있던 사람들은 사화에 방해되는 기운들의 중재. 잠깐 사화 기다려. 내가 수 좀 달래고 올게. 수랑 타협 좀 하고 올게. 알았어. 수가 원하는 게 이거야. 요때까지만 요거 허용하고 그 다음 요게 내가 그만하게 할게. 같은 형태로 보시면 돼요. 이게 합리적인 장치예요. 그래서 진토는 사화를 보면 우합으로 밀어준다. 그 다음에 오화는 격각이기는 한데 사화만큼 친밀도는 없지만 오화나 사화는 진토를 보면 일단 생해줘야 돼. 왜? 진토가 그 수기운들을 청소를 해줄 거니까. 뭐 수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이런 느낌이죠. 자, 진토를 만나게 되면 진미파예요. 이렇게 결합과 결합된 장치들이 서로 만나는 거는 미토와 결합되어 있던 거를 진토로 새롭게 결합을 시켜볼까? 내가 이런 관절 장치로 레고를 조립해놨는데 다른 관절 부품이 새로 왔는데 어디 이걸로 만들면 혹시 레고 모양이 더 예뻐지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어떤 문서적인 요소니까 이런 문서, 저런 문서, 이런 계약, 이런 혜택 등으로 기존에 미토가 있던 사람들은 진토를 한번 써볼까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짜리 운이에요. 진토의 인성에 너무 많이 기대면 안 되는 거야. 영원한 게 아니야. 그리고 다시 언젠가 미토로 돌아갈 거야. 진토 기운 약해지면. 그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새로운 계약입니다. 진미파, 미정인과 관계 맺었던 것들을 진편인으로 교체해 볼 일이 생긴다. 한번 재본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이런 혜택, 저 회사에서 저런 혜택, 어느 게 좋을까? 이런 거죠. 다음, 지지의 신유술, 가을 기운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은요. 기본적으로 경금이 경신유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걸록, 양인, 뭐 쇠지 해가지고 굳건하게 내가 뭐 하자 그러면 그러자 하는 비경갑제들이 지금 지지 기반에 깔려 있다는 거야. 보통은 지역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지역에 나 나가면 무조건 밀어주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관광버스 막 30몇 대 동원하고 이럴 수 있는 내 지지 기반. 그래서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 친위 비경갑제들이 있다는 거고 연지나 월지에 비경갑제가 있으면 사회적 나의 지지 세력, 내 기반이 돼주는 세력들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진토가 들어오면 일주를 비롯한 나와 연계된 사람들이 뭔가 함께 혜택을 받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같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됐다. 우리 지역 사람들과 함께 재개발 반대 운동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 대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내 너네들한테 이런 혜택 줄게. 너와 연관된 사람 다 혜택 줄게. 이런 형태들의 운이다. 신유술. 술토의 운이 진술충을 하게 되면은 술토 방식을 간목 쓰는 대신에 진토의 방식으로 바꾸자. 제도를 바꾸자. 계약서를 새롭게 바꾸자. 이 회사를 통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했는데 아니야. 저 회사에서 더 좋은 걸 걸고 왔어. 그거를 재본 다음에 좋아. 그러면 그 회사로 계약을 바꾸자. 그랬더니 기존 계약에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원국에 있던 사람들은 술토의 약화, 새로운 진토의 득세라는 형태. 근데 재물적 측면에서는 진토가 유리하다. 하지만 인간적, 인본적 측면에서는 술토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술토는 돈은 안 되는 계약이지만 사람들을 위한 계약이었고 진토는 돈은 되는 계약이지만 인맥이 떨어져 나가거나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는 계약이다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지역에 재개발이 시작됐다. 그 지역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심은 험해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형태들로도 볼 수 있죠. 경술이 뭐예요? 경술. 비경겁제들이 모여서 그냥 적당히 인성을 지니고 있는 근데 재성은 안 들어있으니까 돈은 없지만 인심은 푸짐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진토는 뭐예요? 그 마을에 기와집이 들어서고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돼서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왔는데 인심은 떨어졌다. 내 고향 같지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과장돼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돈이 좋은 사람은 진토가 좋은 거고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유 좀 술토가 더 좋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측면으로 봐야죠. 자, 마지막 해자축.
지지의 식신상관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재주를 부리던가 제주여재주를 부리던가 뭐가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든가 뭔가 식신상관적 환경이 지지에서 조성되어 있는데 인성이 들어와서 식신상관들을 한 번씩 다 극하겠다는 거예요.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해자축으로 밤에 불법 영업하고 있던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식품 단속, 위생과 단속 이런 거. 그래서 보통은 사주의 식신상관을 불법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만약에 인성운을 만나면 잡혀갑니다. 그때 승리가 언제 잡혀갔어요? 승리가 식상다자인데 식상다자의 제살 태과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무시하고 오히려 법을 다루려고 그러고 그래서 경찰의 높은 사람이라는 사람을 내가 돈으로 다 매수했어 하면서 온갖 유흥, 카지노, 도박 이런 거 다 요즘에 뭐 풀려났다고 하던데 그분이 언제 잡혀갔어? 인성운 들어올 때.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그 승리의 식신상관을 다 극해니까 그 사람이 한 짓이 다 드러난 거야. 그 사람이 좋은 짓을 했으면 혜택이 들어오는 거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면 큰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식상이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식상이 평가받는다 같은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인성 만나면 표창장 받는 사람도 있고요. 착한 어린이상 해가지고 영업정지 당하는 사람들 너 이제 다시는 그거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경우도 너 너무 잘했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도왔다고 이런 사람을 베풀었다고 내가 너한테 무슨 혜택과 무슨 자격을 줄게. 그리고 너의 그 행동을 승인해 줄게. 인정해 줄게. 이런 경우가 인성과 식상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도 보면 상관패인이라는 기운이 있는데 그게 뭐야? 상관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는 기운인데 패인, 정인 자격증 달아라. 편인이든 정인이든. 자격 달면 허가받고 하는 거니까 해도 되는 거고 자격 안 달면 이제 그때부터 인성이 와서 매일 쫓아다니면서 하지마 나한테 허락받고 해 하는 형태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패인 걸려있는 사주도 자격증 따고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변호사 전문가가 되는 거고 자격증 안 따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허락받은 일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불법 탈법하면 바로 걸려. 인성이 바로 옆에서 눈 치켜들고 보고 있으니까 인성이. 자, 이거 식상 옆에 기존에 인성이 있었던 사람한테 별 문제가 없는데 식상이 있는데 인성이 없었던 사람한테는 인성이 와서 내가 한 행동들, 그동안 했던 식신상관들을 다 한번 평가하게 돼요. 가끔 어떤 국가기관 조직에서 무슨 감사해가지고 3년 동안 국가 조직에서 했던 일들을 조사를 해서 잘못된 거 있나 싹 탈탈 털더라. 이런 것들도 식상을 검사하는 거와 같은 거. 나의 말과 행동들에 문제가 있었으면 검사한다. 잘했으면 상 준다. 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자수는 괜찮은데 요 해수 같은 경우가 진행원진이라고 해서 진토가 해수를 살짝 고깝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수는 너를 위한 세상을 펼쳐주겠는데 해수는 약간 좀 미달인 것 같아. 자수의 전 단계인 해수네. 그럼 진토가 와서 야, 너 웬만하면 하지 마. 여기까지만 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쳐다볼 수 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개 식용 금지법이 발효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키우면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 이제 못 먹어요. 야만의 시대가 끝났죠. 뭐 저는 환영하지만 어떤 분들은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국에서 수십만 마리의 식용견들이 키워지고 있었는데 이제 걔네들 어떻게? 그러면 그 개를 다 방치해버리면 굶어 죽거나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유예 기간을 3년인가 4년인가 5년인가를 둬가지고 그때까지는 식용 유통 가능하게 만들어. 대신에 새 강아지 키우지 마. 기존에 있던 강아지를 소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새로운 강아지 사업, 도축 사업 안 돼. 같은 경우가 활동 억제 같은 형태. 진토가 해수를 보는 모습이 해수 너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 다음 단계 가지 마. 뭐 이런 형태들. 모르지. 해수가 그거를 뚫고 다음 단계 자수로 가면 진토가 품어줘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죠. 근데 해수 단계에 머물고 있으면 억제. 해수가 만약에 그거를 뚫고 그러면 저는요 개를 안 키우고요 저 송아지를 키울래요. 그러면 갑자기 농어촌 지원자금 들어옴.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금일주의 천간지지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